안녕하세요. S이노베이션 추진팀의 연석재 책임입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의 첫 번째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혁신센터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저는 생산 운영 파트의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생산 공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분도 컨베이어일 것입니다. 컨베이어 방식이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약 110여 년간 조금씩 진화해 오고 있는데요. 과연 미래 사회에도 그걸로 충분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 즉 유연 생산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재 시장, 기술 상황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안한 기술 내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동차 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자동차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장 처음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 시장으로의 빠른 변화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전용 기업들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테슬라나 루시드 이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관점에서의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차량 공유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캠핑이나 개인별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기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를 포함한 많은 제조사들은 다양한 모빌리티의 개인화 확대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 상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의 변화 부분은 다음 장에서 제조 생태계 변화 부분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현재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전에 맞추어 제조 생태계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역사를 살펴보면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 21세기에는 혁신적인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많은 산업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 산업 생태계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 빅데이터, 로봇, 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과 급격히 접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한 기술 접목에 따라 기업 간 기술 차이가 급격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희는 미래에 대한 혁신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의 대량 생산에서 시작해서 GM과 도요타의 차별화 및 생산 혁신, 그리고 폭스바겐의 플랫폼 공영화까지 많은 혁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시대는 앞에 말씀드렸던 변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더욱더 고객분들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 다양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제조 영역에서는 상품 다양성에 따른 제조 원가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다양성 확대와 제조 원가 최소화를 우리의 혁신 방향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두 가지 혁신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의 생산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량 생산을 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사들은 생산 방식으로 효율성이 우수한 컨베이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는 좌측 계략도에서 보시듯이 투입이 되고 나서 완성까지 일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일화된 속도로 다 같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컨베이어는 왜 효율이 우수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답 중 하나는 바로 라인 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밸런싱의 정의는 각 공정 간의 균형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하는 작업자분들에게 최대한의 능력치로 균등하게 작업을 배분하고 그것에 맞게 컨베이어를 가동하여 생산을 하면 그것이 최대 효율의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인 밸런싱 달성으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컨베이어를 가동한다면 대당 생산 시간이 절감되게 됩니다. 이는 기업에서 곧 수익성이 증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컨베이어가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컨베이어가 가진 약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 차량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된다는 기사인데요. 대기 기간이 주문이 많은 차종의 경우 10개월 이상까지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어떠한 차량이 많이 팔릴 경우 생산량 대비 주문자가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잘 팔리는 차량을 다 생산하면 왜 안 될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많아 대기 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는 라인 밸런싱을 최대로 맞춘 생산 속도로 생산이 되어야 생산 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도 작업량이 유사한 소나타나 그랜저와 같이 2개에서 3개의 차종을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더 많은 종류의 차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네시스 G90과 같이 기준 작업량을 초과하는 큰 차량이 투입된다고 가정해보면 컨베이어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컨베이어를 정상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아반떼와 같이 작업량이 작은 차량이 투입된다면 노동력이 남게 되어 인건비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컨베이어 방식으로는 주문량과 생산량의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라인이 신차 준비를 위해 2주간 생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다는 기사입니다. 또 다른 최근 기사인데요. 아산 공장이 신차 준비를 위해 생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신차를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 준비를 위하여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 생산했어야 되는 차종에 대한 기회 손실이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만약 앞에 보셨던 고객 대기가 발생하는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겠죠. 다음 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기사와 같은 상황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같이 컨베이어와 로봇으로 구성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생산 중인 차종에 모든 조건이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새로운 차종이 투입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산 장비를 포함하여 바꿔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동안 기존 차량은 생산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전체 공장을 세워놓고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라인은 모두가 같이 동작하는 한 개의 시리얼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부분만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발생하는 기회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차량 개인화 등에 의해 신차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차종 수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공장을 변경해야 되는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기회 손실은 미래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상 생산 중에도 중간중간 다양한 이유로 전체의 컨베이어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유연 생산 라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안상 전체 설명보다는 개념 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차종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량별로 다양한 작업량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병렬형 셀 생산 방식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셀 생산이라는 단어와 병렬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우선 셀은 잡샵 방식의 각각 작업 공정을 의미합니다. 우측의 저희 HMGX 기공식 영상 장면을 보시면 개별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병렬형의 의미인데요. 좌측의 비교 사례에서 보시면 기존의 일렬로 구성된 컨베이어 방식과 다르게 하나 이상의 열로 각 작업 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차량을 자동으로 이송시켜주는 AGV라는 장비가 각 셀들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며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렬형 셀 생산 방식을 구성하려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품들에 대해 조립하는 순서 또한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기본 특성에 맞추어 셀 공정을 설계하고 여기에 설비와 인원 등에 대해 리소스를 배정합니다. 보안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작업들과 특정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최적의 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통 작업들의 공정은 효율성을 증대하고 특정 작업들의 작업들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양성을 원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면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방식으로 고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지능화 플랫폼이고 그 안에 있는 지능화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차종 유연 생산 방식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좌측 그림에서 보시듯이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차종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조 복잡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같이 라인 밸런싱을 맞추어서 효율을 내던 컨베이어와 달리 각자의 경로에 맞게 밸런싱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로의 숫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타입의 차량들이 서로 영향을 적게 받고 차이를 흡수하면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란 앞 차량의 작업이 늦게 끝나 대기를 하는 등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로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게 발생해서 최대 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알고리즘을 통해 미리 계획하고 생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차종을 최대 생산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기사는 앞에 컨베이어의 약한 점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차종 유연 생산 방식의 경우 일부 셀을 미운영하여 생산량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고 고민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우측의 경우입니다. 판매가 대폭 증대되어서 물량이 부족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 셀을 신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물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경우 모두 부가적으로 인원, 물류 등 연계된 사항들에 대한 최적의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차종 유연 생산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율적으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래 사회 준비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생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의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CDO 조직과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보안 사항이 많아서 간략히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생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수리 최적화 모델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가진 현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의 상황에 대해 원하는 목표와 제약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현실 상황과 최대한 근접하게 수리식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결정 변수, 목적 함수, 그리고 제약 조건을 포함하여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구성된 최적화 모델은 심플렉스 또는 브랜치 바운드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값에 대해 현실 문제와 타당성을 비교 검증하고 피드백을 거쳐서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현재 상황과 똑같은 수학식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니 복잡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문제겠죠? 다음 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셀 생산 방식에서 최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최대 효율은 최대 생산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림의 샘플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작업량의 차이가 있는 A, B, C 세 차종이 셀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투입 순서, 이동 경로, 작업 편성의 세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자에 대해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입 순서와 셀 공정 이동 경로에 대한 최적 시퀀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 공정 내에서의 최적 작업 편성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생산 차종 투입 순서별 최대 생산량을 갖는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차량 투입 순서에 대한 스케줄링, 즉 시퀀싱과 셀 이동 경로에 대한 라우팅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샘플 사례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차종 1, 2, 3이 있습니다. 이 차종들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공정별 작업 시간을 기반으로 생산 대수를 최대화하는 투입 순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셀을 거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최대 생산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동 경로, 즉 라우팅 경로에 대해 찾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차종 1, 2, 3에 대한 투입 순서와 셀 이동 경로의 전체 경로 중에 최대 생산량의 투입 순서와 셀 이동 경로가 되는 케이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1에서 결정한 투입 순서를 기반으로 각 차량별 작업 편성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서 차량별 작업 편성 최적화의 의미는 라인 밸런싱을 갖추어 최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라인의 밸런싱을 맞추어 주어 셀 생산 라인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원활히 흐를 수 있는 차량 각각의 작업 편성을 개별로 부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차종 1에서 4까지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투입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정 스케줄에서 보시듯이 알고리즘 적용 전에는 빨간색 점선과 같이 공정 간 라인 밸런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한 투비의 모습을 보면 편성 조정을 통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세 개발 요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차종 유연 생산 방식을 개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노력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개발 중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많은 연관 부분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들과 동시에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하려는 의지에 대비해서 부족한 기술력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고도화를 위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 연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미래 기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대차 그룹 글로벌 혁신센터가 미래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